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법, 자기치유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언젠가 약간 스치듯이 엠패스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고 그만큼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분들, 그러니까 느끼시는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대신에 좀 더 넓은 범위, 포괄적으로 약간 최신 단어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옛날부터 더 있어 왔었는데 서구권에서는 요즘 영적으로 관심이 커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런 단어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도 언급함과 동시에 이런 분들을 포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띄워놓은 것들은 다들 아실만한 힐링법이긴 하지만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힐링법들을 한번 먼저 언급하려고요. 저는 평소에 매우 중요하죠, 강압성. 저는 피부 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오히려 더 저 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랑곳 안 하고 막 눈 나빠진다고 하는데도 아랑곳 안 하고 광합성 매우 틈틈이 합니다. 이건 약간 진짜 나도 모르게 저는 약간 그래요. 제가 규칙적으로 뭘 정해놓고 이거를 이만큼 이만큼 해내야 해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영적 분야 공부 분에 있어서 정말로 제 흐름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잘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런 느낌을, 이런 흐름을 제 인생 전반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느낌에서 이 부분들은 제가 잘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영적 수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힐링법 하면 딱 이런 쪽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가, 호흡, 명상? 아니 저도 좋아해요. 이거 예쁜 요가 말고 팔배 요가 있잖아요. 막 새벽 수련 있고 막 할아버지들이 방구 붕붕 끼면서 트름 막 하시면서 하는 진짜 막 뭐랄까 체위 아사나 위주 아니고 호흡 위주 명상 위주인 거를 좋아하고 우연히도 그런 거를 먼저 찾았어요. 되게 그것도 신기한 경로로. 근데 전 또 그거를 꾸준히 하지도 않았었어요. 간헐적으로 가서 막 몇 년에 한 번 가서 근데 또 저는 할 때는 막 한두 달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는 또 할 때는 꼬박꼬박 해요. 근데 그게 뭘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때는 살기 위해서 하거든요. 진짜. 저는 약간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숨을 쉬어야겠으니까 그건 거예요. 집에서 숨을 잘 못 쉬어서 너무 힘들다가 그런 게 몰려왔을 때 안 한 건 안 하고 내가 제대로 숨을 쉬어야 돼라는 식으로 요가도 요가지만 호흡을 하다 보면 기가 도는 게 느껴져요. 그게 재밌던데 저는. 그게 재밌어서 하게 돼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오늘은 원래 좋은 거보다는 자기만의 그 힐링법을 찾으시라는 의미에서 저만의 독특한 힐링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취지는. 그래서 광합성은 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는 광합성을 너보다 더 많이 한다면서. 그래서 언제 하신대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담배 피러 나갈 때 광합성을 하신다며. 그래서 다 좋아요. 저는 그냥 그렇거든요. 담배도 그냥 어차피 끊을 생각 없으시면 세상 가장 맛있는 맛으로 하시라고.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인 거죠. 진짜 육체에 미치는 악영향 자체보다도 담배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겁을 먹고 이 작용이 더 크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좀 몸이 물질적인 스타일은, 우리 엄마 같은 스타일은, 물질적인 분들은 그런 물질계에서 적용되는 룰들이 잘 맞아요, 몸에. 그래서 식이요법이나 이런 거 잘 지키면 몸이 좋아지고 이런 게 큰데, 제가 오늘 이걸 언급드린 건 이런 엠패스라고 불리우시는 분들,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빛의 일꾼이던 빛의 아이건 이런 분들은
본인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 저는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옛날에 그런 것도 많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되게 잘 반영되는 것 같으니까 나 스스로에 대해서나 바깥에 대해서 더 욕하지 못하고 더 어두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좀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두려운 감이 있었었거든요. 진짜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만의 것을 찾아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려져 있는 거보다는 자신만의 그걸 찾으시라는 의미에서 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참고만 하시라고요. 저는 항상 제 몸짓을 보여드리는 거지 저는 참고서일 뿐이지 교과서는 본인들 내면에 항상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걷다 보면 약간 명상 상태에 빠져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는? 근데 이게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소울메이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걷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작용이 있어. 그래서 약간 이런 쪽 사람이 아닐까 했었던 게 있거든요. 왜냐면 남자분들 혼자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걷는 거, 특히 혼자 걷는 거, 속보 막 이런 거, 운동식의 걷기 말고, 뭐 꼭 저는 그러고 뭘 해야겠다 하고 걷지도 않았었고, 걷는 걸 좋아했었는데, 저는 힐링법을 따로 찾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면 그 방법이 오고,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어. 그런 식이 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갑자기 숲속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더니, 맨발 코스를 찾게 되더니, 근데 나중에 진짜 기회 되시면 봄, 가을철에 발이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산 같은 데서, 그러니까 뒷산도 좋아요. 그런 데서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이 느낌이 크긴 커요. 이게 뭐랄까, 지구랑 연결되는 느낌이 되게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다른 느낌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도 몇 번씩을 가는데 처음이 느낌이 가장 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산마다, 그러니까 뒷산도 좋다고는 했지만 산마다 기운이 있어서 이게 진짜 기운 큰 산에서 하면 애기 산이랑은 다른 게 있어요. 막 그런 게 있어. 어떤 산은 되게 잘생겼고 어떤 산은 진짜 전기가 넘치고 어떤 산은 되게 젊어. 어떤 산은 되게 애기 산이고 막 그런 느낌들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많은 느낌을 찾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역시나 기운이 좋은 산이 좋긴 하더라고요. 내가 쉬기에는.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저만의 방식? 카페에서 멍 때린 거는 사람들은 한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거든. 대학 때 걷기를 걷고 카페에 가서 다 혼자서 한 거예요.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막 했잖아요. 자기 사랑 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스스로하고 대화를 슬슬 시작하게는 되는 것 같아요. 멍 때린다는 게 특히 저희 집은 약간 죄악시됐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는 게 좋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거 되게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이때 나도 모르게 뭐랄까 내 의식의 작용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멈췄을 순간에 내 흐름이 흘러 들어올 틈새가 생길 수 있는 때랄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물론 멍 때림도 농도 차이에 따라 진짜 다 다르긴 한데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명상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있어요. 지금 명상의 틀을 깨드리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멍 때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명상이에요. 저는 가부좌를 틀고, 들숨 날숨 의식해가면서
의식은 뭐 단전에 이것만이 명상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리고 재미있는 건 저는 이 보이세요? EDM 명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나중에 음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 EDM이 좀 특별한 음악이거든요. 이 시대에 맞는 음악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EDM 그 전에 클럽 음악들로는 명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EDM은 나도 모르게 명상 상태로 끌어다 줘요.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느낀 말을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약간 외계 친구들한테 친숙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구 변하는 시대에 맞아서 이 음악이 유행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저는 EDM 들으면서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을 때도 있어. 뭔가 너무 힘들어서 부정적인 걸 뿜어내고 싶고 풀어내고 싶을 때 이거 들으면서 그런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쉬고 싶어서 그냥 들으면서 그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헤르츠 음악은 인디고 친구가 소개해준 건 저랑 안 맞았는데 다른 주파수 거 중에 저는 좀 맞는 거 하나 찾긴 했어요. 그거는 그냥 좋긴 한데 저는 이게 더 맞아요. 보통 막 그 명상음악이나 헤르츠 음악들 많이 들으시는데 맞으시면 들으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EDM 뭐 이런 게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한번 초능력자분들께 하면서 그분들 자기 그런 능력에 대해서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도움이 되실 거다 하면서 저는 사실 그 방법을 감정적인 부분에 써봤어야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부모님과의 갈등이 엄청나게 고조됐었어요. 그때 저 자신을 보게 하려고 그런 건지 몰라요. 엄마에 대한 분노가 막 몰려오는데 제가 분노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풀어줘야겠다는 걸 알았는데도 할 줄을 몰라서 집에서 제 방에서 베개를 막 던지는 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거로도 해봤는데 분이 안 풀려. 먼지만 먹을 뿐이야.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언제 또 아침에 진짜 열받아서 도서관에 갔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공부고 뭐고 하지 않으면 죽게끔 몰아가요. 어차피 이걸 풀어내야만 공부를 할 수 있게 약간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방법을 찾은 게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내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원래는 말로 꺼내거나 뭐 표현을 해서도 안 될 정도의 안 좋은 것들을 하지만 내가 풀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엄마를 막 능지처참하고 뭐 지금 막 뭐 크리스탈 아이라는 아이가 저래?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거 구애받지 마시라고요. 저 자신을 재단하던 아이였어요. 내가 상상하면 그게 너무 빨리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게 무서워서 나의 부정적인 느낌들이나 생각들을 더 억눌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거를 풀어줘야지 진짜 자기 사랑의 진짜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이때는 진짜 살기 위해서 약간 몰아붙여져서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은 모든 분들이 자기 치유를 하셔야 할 때라서 이게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처음으로 그때 분노를 제대로 터트려 봤는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예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똥을 싸잖아요. 근데 그 배변을 항상 안 치웠던 거예요. 뭐가 생겨요? 욕창이 생겨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우리 막 욕창이 생겼는데도 아니야, 너 예쁜 모습만 있어 하면서 네 얼굴은 예쁘잖아. 예쁜 모습만 보아준다면 내 엉덩이는 다 욕창이 걸리죠. 똥도 나의 일부고 아무리 유기농 먹어도 냄새나는 똥 나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예쁜 면만 보겠다고 좋은 것만 내 전부라고 나의 좋은 면만 보고 사랑해주겠다고 이런 조건적인 사랑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면 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도 진짜 저는 내가 어둠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 빨리 발현이 되니까 제 안의 어둠들을 다 모른 척을 많이 했었어요. 부모님 자체도 약간 그런 식
방식으로 대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걸 배운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걸 택했었죠. 근데 이제 방식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몰아쳐 붙여졌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컸어요. 이게 그러니까 힐링법이라기보다 이거 굉장한 치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 상황들이건 감정적인 부분이건 자기 상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풀어주세요. 제가 그때 그 초능력자분들한테 찍었던 능력들이 원하는 만큼 그 능력을 담고 있는 몸들이 원하는 만큼 풀어주시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뭐 분노건 우울감이건 슬픔이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친구들을 자꾸 나한텐 이거 없는 거야 부정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끌어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책에서 뭐 내려놓음, 뭐 놓아버림 막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원래 당연하게 했었다고 해야 할까? 그랬는데 반면에 저한테 필요했던 건 분출이었고 분노였어요. 오히려 그걸 함으로써 깨어났다고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 과정 이후에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똥 보고 내 정체성 찾은 거예요. 뭐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돌을 닦고 뭐 영적으로 상승하려면 그런 내려놓은 막 되게 어르신 같은 마음만을 가지고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신의 유치하고 더럽고 추한 면을 많이 봐주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때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나쁜 아이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는 제가 살기 위해서 왜냐면 그동안에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많이 희생해왔기 때문에 그때 엄마한테 열받아서 엄마가 어떻게 쟤는 부모한테 불지옥에 떨어져란 말을 하니? 막 이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열받았을 때 엄마를 막 불지옥에 떨어뜨리는 상상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건 유치한 거에 불과하고 저는 사실상 그게 많이 풀렸다기보다도 엄마한테는 말을 따박따박 다 해서 그러니까 상상으로 엄마의 입은 트라우마가 버리고 엄마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상상을 막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엄마는 직업적으로 약간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는 내가 맞는데 이성적으로는 항상 엄마가 이기는 거야. 그게 되게 답답했던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내가 말로 그러니까 막 그런 한글의 언어가 던져지는 막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푸는 건데 되게 유치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되게 효과 커요. 엄마를 우주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그러면 뭐 슈퍼맨의 그 망토를 입고 나타나서 엄마를 저 우주 끝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때 거기까지 간 거죠. 내 상상들이 대체 어떻게 발현할지 무서운 거보다도 이제는 내가 살고 보자 목숨 끝에가 거의 가서 한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했고 권유 드리는 건 모든 분들이 지금 그 목숨 끝까지, 목구멍 끝까지 가실 필요 없이 캥기는 것들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약간 나오는 게를 하게 돼서 뭐랄까 되게 지금 생리도 안 하고 주기가 되게 어긋나고 애가 피곤해서 그런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나의 추한 면모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우울해서 근데 또 요즘에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추함이 다 나오게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만큼 원래 내 안의 추함을 항상 눌러왔었는데 막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상상 속에 내가 어떤 유리 상자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유리 상자에서 내 추함을 막 뿜으면 그 새똥이 차에 떨어지면 막 그렇게 흔적이 남듯이 나의 추함을 막 뿜어버리는 거야. 그 유리 상자 안에서. 그럼 유리 상자로 선정한 건 그 나온 추함들이 막
분출돼서 그 유리벽에 다 사방에 흩어져서 흔적이 남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내 안에서는 뿜어져 나온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상상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있는 거죠. 저는 심상화가 맞았는데 그 시각화가 맞지 않는 분들은 뭐 청각화 하셔도 되고 항상 기준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맞고 자기 자신의 것이 잘 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난 치유와 힐링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감기 기운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바로 전 영상 끝부분에 제가 원래 첨부해드리기로 했는데 안 돼서 댓글로 드렸던 그 글과도 약간 연관이 돼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힐링법들 뭐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맥락은 저는 이렇게 약간 저만의 방식을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처음엔 약간 보편적인 방식을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좋다라고 알려진 것 물론 실제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는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시라는 점에서 저의 독특한 힐링법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의 맥락이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해드리고 써드린 과학적 관점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영역도 하나로 예로 든 것이고 인간의 모든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댓글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발견한 것까지만의 관점인 것이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이 더 많고 우리 차원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요. 우리 차원에서조차 다 밝혀낸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어떤 고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 기준은 항상 인간적 관점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마련한 그런 인간적 관점에서의 택한 선택들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진다면 자신의 내면의 선택이 더 맞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거고 그게 본인의 여정이라는 걸 아실 건데 지금 우리는 딱 그런 굉장히 사회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내면을 따를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렇게 댓글로 약간 우리의 관점들이 굉장히 한시적임을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들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한시적인 관점에 의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훨씬 더 많고 그 기준들에 의해서 매우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특히나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라는 분야에 트렌드가 있다라는 게 되게 웃긴 거죠. 옷도 아니고. 우리의 몸은 항상 같은데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이 계속 바뀌어요.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한시적인데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린 항상 혼란을 겪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라 함은 너무나 한시적인 거고 분명히 일부만 위에 놓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진짜 진정한 것은 진리는 자신의 내면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시고 그런 영적인 힐링법도 일부예요. 제가 그냥 이게 됐던 뭐가 됐던 항상 똑같은 맥락은 자기 내면을 따르시라는 그 관점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의 일부 여러 가지 면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이해를 하셨길 바라면서.